안녕하세요.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정분실 2부 시작합니다. 약속을 지킬 때는 또 지킵니다. 그게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그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그 ADD 저희 채널에 가보시면 1개월 전에 제가 이제 상당히 속보 형태로 했었습니다. 이 보시면 군사기밀 유출 사건, 청와대와 임종석과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 그 다음에 군사기밀 유출 사건, 과연 미국은 몰랐겠느냐? 군사기밀 유출 사건, 정문실 분석, 후속 보도. 이렇게 해서 1개월 전에 그 SBS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의외로 별로 후속 보도가 사실 SBS 말고는 다른 언론사에서 그렇게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익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정원이나 청와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언론사에 보도 협조를 해줬겠죠. 이게 국익과 관련된 일이다. 그리고 이제 UAE에 그 군사 기밀을 넘긴 건 사실인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상의 중에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좀 봐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후속 보도를 해달라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엠바고를 걸었던가 부탁을 했겠죠. 읍소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 방위사업청이 이제 중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자 뉴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서울신문하고 중앙일보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왜 이런 형태의 보도가 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국형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개발에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ADD 국방기밀 자료가 대량 유출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ADD 퇴직자 1079명 및 이제 재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해서 지금 가져간 사람들은 이제 2017년에 퇴직한 사람들인데 최근 4년 전체를 갖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직 수석 연구원 2명하고 퇴직 전 대량의 자료를 매체해서 뭐 이렇게 정황이 확인됐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2017년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2016년 1월부터 조사한 것 자체도 약간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2017년 조사를 해버리면 너무 문재인 정부 것만 이제 티가 나니까 하여튼 뭐 이랬다는 거고 해당 연구원 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 고발도 아니고 그냥 수사 의뢰했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다. 사실 군사 기밀을 빼돌린 연구원들이 해외로 마음대로 출국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무슨 반도체 개발 정보만 빼돌려도 해외로 나가기 전에 잡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미 해외로 출국해버렸어요. 이 뉴스 나온 건 한 달 전이고 지금 AD가 수사 의뢰했다는 정도잖아요. 사실 이거는 1월 달부터 국정원이나 청와대 민원이 진정이 들어갔고 제보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벌써 이제 이 사람들을 빼돌린 거죠.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들을 청와대나 국정원이 빼돌렸다고 봐야 되고요. 이들은 ADD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에서 35만 건과 8만 건의 접속 흔적을 남겼다. 당연히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수급자 중에는 이제 UAE의 한 대학 연구소에 취업한 사람이 있는데 유출한 기밀 자료가 취업 보증 수표가 됐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거기 준 거죠. 넘겨준 거예요. 하여튼 뭐 보시면 감사 결과 보면 ADD 내부 보안 체계는 허술했다. 공공기관 건물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청사 출입구에 보안 검색대가 없고 검색 교험도 두지 않았다. 이게 왜 이러냐면 그 다른 이제 뭐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청사 이런 데는 일반 민간인들도 많이 오락가락 하는 데 오고 가는 데입니다. 사실 군인도 오가지만 민원인들도 많이 청사 내 업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 안에서는 이제 안에서도 각 이제 건물마다 들어갈 때 보안 검색대가 있고 거기 뭐냐 핸드폰 맡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ADD는 이보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ADD는 이 ADD 청사 자체가 이 ADD 어떤 그 기관 자체가 철저하게 보안 통제 구역입니다. 군부대가 경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청사만 들어가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유도리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청사, 왜냐면 민간인들이 함부로 그냥 외부인들이 함부로 ADD 안을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좀 이제 여유롭게 검색대도 없고 좀 이제 직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건데, 왜냐면 이제 청와대나 국정원 같은 경우도 뭐 국정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같은 경우도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민관 비서실 건물에서 본관 이동할 때 별도로 검색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저한테 그 영내 자체로 들어가는 게 까다로운 보안 검색을 거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게다가 이제 일반적인 청사 검색대에 가방 등의 소지품을 넣으면 컴퓨터와 저장 매체가 있을 경우에 경고음이 나고 검색 요원들이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한다. 이게 뭐냐면요, 금속 탐지기가 아니고 컴퓨터하고 이제 그러니까 USB 같은 저장 매체, SD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검색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기무사, 합참, 국방부, 그다음에 국정원 모든 기관에 이 민원실에서 이제 본청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검색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출입증 사진과 출입자 얼굴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없었다. 의도적으로 출입증을 복제하거나 변조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이거 사실 지문으로 들어가니까, 지문이나 터치로 들어가니까 얼굴 대조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대량의 기밀 자료 휴대용 매체로 빼돌리는 것을 막는 체계도 구축되지 않았고, 뭐 ADD 보안 종결 어쩌고 저희 쪽에도 자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도 자주 적발됐고 이런 얘기 잔뜩 나오잖아요. 밑에 보시면 아울러 ADD는 통합 전산망에서 분리되고 정보 자산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연구시험용 PC를 2000대 넘게 운영했다. 이건 사실 기관 특성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고 이제 여기 뭐 개인 인터넷을 달아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용으로 전산망에 연결시켜 놓고 정보 자산으로 등록을 시켜 놓으면 이게 아마 개인 소유의 PC도 있긴 있을 텐데 그 뭔가 이제 연구 개발할 때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정보 자산으로 등록되고 통합 전산망에 결합되면 USB 구멍은 다 막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안 USB만 꽂을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업무에 쓰는 USB를 쓸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필요하면 이제 업체 데이터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 분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까다로운 행정 시스템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연구 분석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보안 기능이 없는 일반용 저장 매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이게 USB나 뭐 외장하드 같은 것들인데, 왜냐면 연구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연구원들의 어떤 그 인식이나 보안 의식을 믿고 이렇게 맡겨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 개발 하려면 원래 이렇게 약간 내부적으로 유도리 있어야 됩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USB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놓고 굳이 복사를 하려면 CD로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아니 지금 요즘 어느 세대인데 CD에다가 굽습니까? 외장하드 쓰면 편하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놈의 보안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뭐 엑셀, 도면, 소스 코드, 실험 데이터 등은 암호화되지 않는다. 뭐 암호 체계, 문서 암호 체계도 있었는데 이것도 재구시를 못했다. 왜냐하면 이제 엑셀이나 도면 같은 걸 암호화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허술하게 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언론에 흘렸죠. 이게 아마 ADD 쪽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뉴스입니다. 보통은 이 자기들 기관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실태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ADD는 왜 이렇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장 그 좀 부끄러운 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보안 프로그램도 깔려있지 않은 PC들을 운영해 왔었고, 저장 매체가 막 함부로 돌아다니고, 어떻게 보면 연구상 필요한 이런 유도리 있게 일했던 것들을 왜 이거를 본인들의 부끄러운 점이라고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을까? 그러니까 뭘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에 흘렸을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중앙일보 뉴스를 보시죠.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퇴직자들이 USB나 뭐 외장 하드 등 자료에 손쉽게 내려받았다. 그 다음에 전수조사했다. 그리고
감사에선 보안 기능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그 보안 점검 규정에도 불구하고 ADD의 보안 관리 총괄부서는 지난 3년간 한 차례도 보안 점검을 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한 차례도 안 했다는 거죠, 보안 점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보통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부실하게 보안 관리를 했던 게 드러나면 외부에는 잘 안 알립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신문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아마 ADD에서 보내준 보도자료를 배경으로 썼을 겁니다. 이런 걸 막 흘려줍니다. 언론에. 그리고 여기 이제 기사에는 ADD 내 보안관리 총괄부서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보안 점검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적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기자는 그래도 눈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적은 겁니다. 지난 3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고요. 이 ADD 보안 점검은요, ADD가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무사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정부 기관이나 이제 이런 좀 중요 시설들에 대한 보안 점검과 보안 감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내에는 그 보안 점검이나 보안 감사만을 위한 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기관별로 가서 그 기관에서 이제 그 암호 서적, 그다음에 보안 관련 서적들, 보안 담당자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암호 자재나 보안 자재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3년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ADD가 안 했으면 국정원이라도 했어야 되고, 국정원이 ADD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러면 3년 동안 면제 저기 뭐 하지 마시죠. 뭐 하고 싶으면 그때 연락하세요. 이런 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3년 안에 보안 점검을 하게 되면 이게 걸립니다. ADD에서 자료가 빠져나가서 UAE로 흘러 들어갔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 거죠. 이 3년간 단 한 차례도 보안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청와대가 그리고 임종석이 UAE의 별도의 미량으로 한국의 어떤 군사 정보를, 미국의 어떤 군사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는 ADD에서 개발한 군사 기술을 넘겨주기 위해서 묵인해 온 겁니다. 보안 점검조차 안 하고. 그리고 청와대나 임종석이 부각되는 거를 덮기 위해서, UAE가 드러나는 걸 덮기 위해서 이 ADD는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자료, 언론 보도 자료에 본인들의 치부, 본인들이 제대로 관리 못했던 부실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숫자까지. 등록 안 한 USB가 3,000개 넘게 돌아다녔다는 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보통 기관들은 이렇게 자기 치부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DD가 스스로 우리가 보안감사 부실하게 했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했네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이 수사의 칼끝이,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그 보도의 칼끝이 청와대나 임종석이나 UAE 쪽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군 기무사,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가정보원, 그리고 이제 임종석 씨, 왜냐면 UAE 담당 특사니까, 그리고 청와대 다 짜고 한 일입니다. 감히 그렇게 달아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게 아니고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허술하게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제 기술 자료들은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정부나 국정원이 몰랐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밝혀졌다 그러면 아주 시끌벅적하게 담당자들 저 다 모가지 되든지, 아니면 일단은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내부 감사 수사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벌써.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검찰 공안부가 나서는 건 둘째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거 저 국가기강문란이라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언론에서는 때려대고 UAE하고 외교관계 단절하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건 UAE가 대놓고 스파이 짓을 한 거니까. 근데 조용하잖아요. 이웃사가 나온 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그 말은 우리가 UAE한테, 아랍에미리트한테 이 군사 기밀 자료를 준 거예요. 우리 것만 줬으면 상관없는데 미국 기술 자료까지 같이 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걸 덮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건 아니죠. 이건 왜냐하면 단순히 군사 기밀 자료를 넘겨줬다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UAE로 넘어간 자료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적외선, 그 미사일의 적외선 시커, 적외선 추적기, 탐색기 관련 자료들이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자료가 넘어간지 모르는데
UAE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중동 내에서 군사 기술 개발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방위산업 수출 시장에서 중동이라는 어떤 큰 덩어리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걔들한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왔는데 UAE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물건 만들어서 지금 팔아먹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기술이 우리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러시아나 미국에서 빼내온 기술들,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한테만 쓰라고 넘겨준 기술까지 같이 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지랄지랄 하는 거지. 한국 못 믿겠다고. 그리고 이걸로 이제 그 주둔비 더 내놓으라고, 주둔비 5조 내놓으라고 지금 청와대를 때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군사기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저기 방위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세상에 달라고 이걸 갖다가 그냥 주는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임종석이 가서 협상을 하고 UAE 특사로서 청와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그냥 오케이 해준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겠지. UAE가 대한민국이 사우디나 이런 다른 중동 국가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파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주라. 아마 이런 이유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랍애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짓 안 해도 한국 원전이 경쟁력이 좋고 가격이 경쟁력이 좋으면 한국 거 사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원전의 그 판매 경쟁력을 한국 정부 자체가 지금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탈원전 이러면서. 그러면 중동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야, 한국 탈원전 한다는데 저거 어떻게 믿고 저걸 사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냥 한국 원전 사지 말자 이러겠어요? 그건 초딩이나 하는 소리고. 야, 한국 정부가 자꾸 탈원전 하니까 그럼 가격을 깎아줄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네. 야, 더 깎아보자. 그래서 한국 원전을 사긴 살 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을 자꾸 깎으려 들 거란 말이에요.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런 애들은. 그래서 지금 UAE 정비 계약 그런 식으로 저가로 날아가 버렸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놈 정부는 어떻게 된 게 일도 못하고 아마추어인데다가 하여튼 돈 못 버는 거는, 그러니까 돈 못 벌고 돈 낭비하는 거는 아주 특화된 정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그 뭐 아우 쟤들 탈원전 하나 봐, 그럼 쟤들 거 사지 말아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품 물건 좋고요, 경쟁력 있다 그러면 그거 사요. 사는 대신에 우리가 탈원전 한다고 짓거리니까 아주 값싸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 팔면서 병신짓 하는 거예요. 최대한 비싸게 팔아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고요. 그럼 뭐 탈원전 할 것도 아니면서. 원래 하려던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이 두 개만 지금 당장 했습니다. 했고요. 원래 하려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여기 그 각종 뭐 북한 관련 얘기들하고 이제 몇 개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죠. 금징어의 추락, 오징어 한 마리가 오징어 땅콩 한 봉지 값 됐다. 이 내용만 잠깐 말씀드릴 텐데, 오징어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엄청 많이 잡히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징어 한 마리에 지금 1580원 행사까지 하면서 오징어를 넣은 과자, 오징어 땅콩이 한 봉다리가 지금 1500원이거든요. 오징어 땅콩하고 거의 비슷해졌다. 근데 오징어 땅콩에는 오징어가 0.0 몇 퍼센트가 들어가거든요.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감히 오징어 값이 떨어졌다고 징징 거릴 게 아니라 오징어 땅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리온 작작 좀 헤쳐먹어라,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뉴스들은 저 이따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